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로서 끝나죠. 지역 순회 경선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투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합산해서 결과를 내겠죠. 지금까지 지역 순회 경선 결과로는 누적 89.90%. 그래서 이제 9대0, 그런데 9대0에는 0.1%포인트 모자란다. 자, 이게 이제 90%대로 초반에 쭉 가다가 80%대로 꺾인 것이 하필이면 민주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있다고 하죠.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좀 약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약했다. 이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이재명의 위기와 관련해서 분석해 볼 만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호남은 항상 얘기했듯이 언론에서 늘 그러죠. 민주당의 풍향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경선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여러 중요한 이슈는 다 결정이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역대 한국 정치사를 볼 때 민주당은 그랬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득표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를 다 넘었습니다. 90%에 육박한 곳이 있었죠. 경남 87.22, 충남 88.87, 충북 88.91. 90%에 약간 하회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90%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대전, 세종, 다 이게 충청권이지만 여기는 또 90%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여튼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90%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호남에서는 아닙니다. 광주에서 83.61%, 전남에서 82.48%, 전북에서 84.79%, 그리고 호남 영향권, 호남과 투표 성향이 비슷하다고 늘 언론에서 지적하는 제주도에서 82.50%.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흔들거리는 거냐? 그건 아니죠. 82, 3, 4, 이 정도 퍼센트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도 압도적인 득표율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흔들거리는 것, 현재로서는 정치라는 게 늘 시점이 중요하니까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걸 만약에 왜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한 건 과장이거나 거짓말이다. 그러게 정확한 평론이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초반 경선이 끝나고 나서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잼카, 이재명 자기 차에 태워서 유튜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라고 하면서부터 김민석 후보가 약진을 했고 호남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도 호남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고요. 대단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원인 분석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략 한 10%포인트 안팎, 요 정도가 저조하다. 이건 팩트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찌 보면 이게 거의 전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조국의 존재입니다. 조국. 가장 최근의 갤럽 조사가 지금 한 3주간 쉬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이루어진 갤럽 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9%입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17%입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대개 한 1000명 정도 되죠. 이 중에서 내가 진보다 라고 답한 사람이 꽤 많은데 이 중에서 민주당이 51%, 조국혁신당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조국혁신당 대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호남에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게 꼭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정당 가입을 한 사람들 말고서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조국 지지자가 꽤 많다. 특히 호남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국이 지금 민주당의 대표 경선 후보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대리해서 그냥 김두관 또는 뭐 일부 이제 뭐 김지호인가요? 뭐 그 후보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찍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많다. 그거는 바로 이재명 아닌 사람을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많다. 이 사람들은 바로 대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꼭 김두관 후보가 좋아서 김두관을 찍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싫어서 김두관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는 거다. 근데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의 대안을 찾는 건데, 그 대안은 아마 조국의 존재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조국은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뭐 국회의원직도 잃고 이제 정치를 못 합니다. 2027년 대선에도 못 나옵니다. 사면복권을 받기 전에는. 자, 그런데도 호남 사람들은 워낙 이재명이 나는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꽤 많다. 그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충청권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 내지 5%포인트 정도가 낮습니다. 이거는 또 충청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도층이 많습니다. 내가 진보다, 또는 내가 보수다, 또는 내가 국민의힘 지지다, 민주당 지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 그냥 답변 유보할래. 그런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권에 유난히 많습니다. 뭐 그건 늘 그런 얘기 하죠. 뭐 답변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것도 갤럽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무당층이 32%입니다. 이게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낮다.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합니다. 중도층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빼고 역선택 방지죠. 여기에도 아마 일부 반영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를 넘었는데 못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중도층은 이재명에 대한 9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일부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9대 명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호남, 경남 이런 데에서도 중도층이라고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불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다양성에 대한 기대겠죠. 과거 김대중 정부나 아니면 김대중 총재 시절의 야당, 그때도 보면 비주류가 대개 뭐 30 내지 40% 정도를 거의 보장을 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근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재명은 거의 비주류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공천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 스타일이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완벽한 제압,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개별적으로 호남에서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느냐 하는 걸 취재한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이렇게 알아본 것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혼자 독식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호남에서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권리당원,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당원인데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이거는 이제 투표율에 반영이 돼 있겠죠. 투표를 하더라도 나 이재명 후보는 안 찍을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른 후보를 찍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이래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취재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만약에 아예 이재명 1급 체제가 너무나 불만이라, 나 투표하러 아예 안 나갈래, 이런 사람도 꽤 많더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투표율에서 알 수가 있죠. 전북이 20.28%,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런 겁니다. 전남이 23.17%, 광주가 25.29%에서 지역 투표율 모두가 20%대 초중반입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인데 안 가겠다,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반명 내지는 비명 민주당 지지층이다. 그래서 호남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낮은 거다 이거죠. 권리당원은 다 돈 내고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특히 꽤 많다. 그래서 호남에서 이재명 그 대표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낮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를, 이 여파를 따져본다면,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대표니까, 대표가 10월이나 11월에 사법 리스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때 그때 얼마나 동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의 본진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이렇게 투표를 안 한 사람들, 이번에, 그 다음에 투표를 했지만 이재명을 안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반명 또는 이 민주당 그 동요계층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곧 또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된 11월쯤이나 이제 이때 귀국을 하게 되면 잠재적인 김경수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1급 체제를 금가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